방정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합명제. 그 다음 세 번째가 함수.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세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인데 조금 이제 이상한 게, 너 공통수학 1 한번 떠올려 볼래요? 공통수학 1 하고 있을 때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맨 앞에 다항식,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 그치? 경우의 수, 행렬, 되게 짜잘짜잘하게 엄청 많았죠. 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게 덩어리로 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덩어리로 했잖아요. 그치? 얘는요, 내용이요, 공통수학 1에 비하면 훨씬 더 연결성이 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통수학 1에서 앞부분 조금 놓쳤을 때 그 부분 이거 하나로 채우면 돼, 조금 채워나가면서 하면 돼 정도는 되거든. 근데 여기는 앞부분 놓치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이 너 이거 못해? 그럼 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네가 이게 만약에 중간에 호흡이 끊겨가지고 막 중간에 뭐 빠지고 아니면 뭐 공부를 안 하고 이래버리면 뒤에 일단은 어떤 내용이 정도는 알겠는데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 없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처음 할 때 100%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특히나 이 도형의 방정식 있죠, 이쪽은 짜잘짜잘하게 너가 외워야 될 공식이나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번 강좌에서 6회에 걸쳐서 이걸 일단 한 바퀴 끝내놓자 이겁니다. 도형의 방정식만. 어차피 이거 뒤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6회 만에 끝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요. 요것만 6회 만에 딱 끝내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도 고난도나 심화 내용들 또는 뭐 내신 대비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하는 것들을 몇 개 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처음 하는데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죽겠거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여기 이 강좌는요, 여 안에서 끝납니다. 숙제 없어요. 숙제 없고 복습 정도는 바랍니다. 6문제, 7문제는 시험 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거 한 번 정도만 보면 돼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 아시겠죠? 네. 그것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앞에 보시면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치?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박스 보입니까? 그 아래 박스에 풀이 적어 놨거든요, 연습 문제들을.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다 보면 연습 문제에서 풀이 없는 거 있죠? 풀이 없는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빠른 정답 있을 겁니다, 그 뒷장에. 보여? 보입니까? 이거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둔 거거든요. 공부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나랑 풀기도 할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 이제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 너가 도형을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매우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보통 삼각형의 외심, 내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다뤘을 거고, 닮음 다루고요, 그치? 사각형 다루고요. 다각형에 대해서 여기서 다 다뤘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3-2에서는 원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쌤이 근데 여기서 왜 또 배웁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이랑 지금 배우는 도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정삼각형이래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2K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K인 정삼각형이랍니다. 그러면은 너가 중학교 2-2에서 배웠던 거는 그냥 이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냥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지. 그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겠지. 이 정도가 끝입니다. 네가 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자체만 배웠죠, 그치? 그런데 얘를 이제 조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고등학교 때는 얘를요,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려버립니다. 좌표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려요. 얘를 원점으로 잡고요, 얘를 X축, 얘를 Y축 이렇게 갖다 놔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좌표가 부여가 되기 시작하죠. B는 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얘는 뭐가 된 겁니까? 2K,0이 되는 거고요. 얘는 K,√3K가 될 겁니다. 이거 뭐, 이 정도. 그치? 이렇게 좌표를 갖다 놓고 얘를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도구들을 여기서 배우자는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자,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가 뭡니까?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 점이죠, 점. 점에 대해서 다룹니다, 일단 오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분할점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요.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첫 번째로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못하는 사람 없을 텐데, 이렇게 원점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얘네가 좌표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리. 그럼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마이너스 A죠. 작은 놈에서 큰 거 뺀 거, 아니, 다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됩니다. 맞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다룬다고요? 좌표평면에서 다루죠. 좌표평면상에서는요. 좌표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X좌표, Y좌표가 두 개가 부여되지. 얘랑은 다르게. 얘는 하나만 있잖아. 얘는 축이 두 개니까 좌표가 두 개 부여된다고요. X, Y, 또 X, Y 이렇게 부여가 되죠. 그치? 그 내가 너한테 자, 봐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즉, 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랑 똑같죠. 그치? 이게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는요, 단순히 얘처럼 그냥 빼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까? 딱 봐도? 안 되죠. 맞지? 그런데요, 얘는요, 잘 봐. 이 점은요, X좌표가 얼마인 점입니까? X1인 점이죠. 얘는요, X좌표가 얼마인 점입니까? X2인 점이죠. 그치? 그 다음 얘는 Y좌표가 얼마인 점이냐면 Y1인 점이고요. 얘는 Y좌표가 얼마인 점이냐면 Y2인 점입니다.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인 거 보입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인 거 보이죠, 지금?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마치 수직선에서 거리 구하듯이, 얘처럼. 그러면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 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야? 이만큼은? X2 마이너스 X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랑 이 거리도 마치 수직선의 거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시면 Y2 빼기 Y1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봐봐.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밑변이 이거고 높이가 이거인 직각삼각형이 뭐랑 똑같다? 빗변의 길이랑 똑같네. 맞아요? 그럼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입니까? 피타고라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가 D제곱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같겠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D의 제곱이 아니고 뭐야? D잖아, D. 그럼 D는 뿔마인데 거리니까 마이너스 허용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플러스겠죠, 그냥.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말이 되게 길죠. 이거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뭐 머릿속에서 네가 이렇게 한글로 다시 떠올릴 필요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좌표평면이 있는데 얘가 1,5고요. 얘가 3,7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야,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루트 씌워놓고요. X좌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2죠. 차이니까 아무거나 빼고 절대값 씌워버리면 됩니다. 맞지? 2니까 얼마야? 2의 제곱 이거지, 그치? Y좌표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건 또 2의 제곱. 걔네들의 양의 제곱근. 얼마? 얘네 2루트 2죠, 그치? 이게 이 선분의 길이였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전부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거? 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표를 이용하여 좌평면 위의 점의 위치와 점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게 자 방가로 1번이랑 2번 보여요? 1페이지에 방가로 1번이랑 2번 보이죠? 그 두 개 밑줄 쳐놔봐요. 방가로 1번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못 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못 구할 리는 없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로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있죠. 얘를 우리가 증명해 나간 방식이 아래처럼 되어 있고요. 얘는 너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타고라스로 내가 이거 증명해낸 거구나 이거죠, 그치? 근데 물론 증명하는 과정까지 너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공식 정도 외우고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 페이지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1번에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 뭐다?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맞지? 그러면 원점이면 만약에 원점이면은 차이가 그냥 x랑 y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아래처럼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까지 볼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얘 1번과 2번, 3번을 해볼 건데 일단 1번, 2번 먼저 해볼게요. 해보세요. 자, 얘 1번 보겠습니다. 얘제 1번이요. 얘가 지금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y축 위에 점이 있대요. y축 위에 점이 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답니까? 같아야 된답니다. 물론 이건 그림상으로 말도 안 되죠. 그치? 뭐 아마 여기 위에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y축 위에 있는 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y축이라는 직선은 x는 0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맞지? 그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의 특징은 x좌표가 얼마란 이야기야? 0이란 이야기입니다. 맞지? 그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얘가 x좌표가 0이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맞지? 그쵸? 그 다음에 이거 y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얘가 뭐라고 그랬죠? 점 P? Q? Q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야 AQ의 길이랑 그 다음에 AB의 길이랑 뭐해? 같던데? 아니 다시면 BQ의 길이랑 같던데 이거잖아 지금. 맞지? 이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정보잖아요. 야 그러면 AQ라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x좌표의 차이가 1이니까 1의 제곱. 야 근데 있잖아 차이니까 어차피 양수이긴 할 텐데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어차피 제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k-2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에 BQ면 얘는 루트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5의 제곱과 똑같죠. 그치? 맞습니까? 됐죠? 그럼 봐봐. 얘랑 얘가 뭐여야 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이 같아야 되네요. 아 그럼 요 놈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고요. 오른쪽에 있는 놈은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41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사라질 거 사라지시고 얘가 6k가 36이니까 k는 얼마였다? 6이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 좌표가 뭐였다? 그럼 얘는 0,6이었구나 라고 네가 지금 찾아내고 분석을 하신 거죠. 자 예제 2번도 보겠습니다. 두 점이요 2,-3이랑 뭐 어쩌고 있는데 y는 x 플러스 2래요. 그럼 얘 빠르게 그리세요. 1차 함수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2잖아요.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2인 거 바로 알죠. 그치? 이랬을 때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2,-3이래요. 그럼 여기 어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b는 4,1이랍니다. 여기 어딘가 있었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직선 위를 막 움직이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뭐 점을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점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달라 그랬냐면 여기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같은 점을 찾아달래요. 맞지?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그림상으로 봐도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잘 봐. 아까는 y축 위에 있다는 거로부터 이 점의 x좌표가 뭐라는 거를 내가 바로 발견해냈습니까? 0인 거를 발견해냈죠. 근데 얘는요. 얘가 지금 뭐 p라고 할까요? p라고 할게요. 얘는요. 어디 위에 있습니까?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잘 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y좌표가 x좌표보다 얼마만큼 커야 됩니까? 이만큼 커야 되지. 그럼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t, t 플러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맞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그대로 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t-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플러스 5의 제곱 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t-4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이 같아야 되네요. 그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 좀 해주시면 2t 제곱 6t 29는 얘가 2t 제곱 마이너스 6t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사라질 거 사라지고요. 12t가 마이너스 12 나와서 t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좌표가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1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맞나요? 네, 이렇게 구해내신 거죠 지금. 됐죠? 봐봐. 그래서 너한테 문제에서 만약에 야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던데 어떤 축 위에 있던데 그거 다 정보 주는 겁니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A, B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거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네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밑에 3번 해보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다 지워도 되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건 삼각형을 판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어떤 삼각형이야? 라고 판별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너한테 물어보는 삼각형의 판별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각, 둔각, 직각.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가 삼각함수나 나중에 미적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걸 판별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가장 긴 변이 C죠. 그럼 이랬을 때 가장 기본 관계 C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고 우리가 딱 판단하시잖아요. 피타고라스 때문에. 맞지? 그러면 이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이죠. 그치?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죠. 기억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얘는 둔각, 얘는 직각, 얘는 예각삼각형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는 거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좌표평면도 한번 찍어볼게요. 처음에 이런 거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좌표평면 찍을 때도 제발 부탁인데 막 찍지 마시고요. 얘가 두 칸 마이너스 2니까 두 칸 해갖고 한 대충 여기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잠깐 미안해. 셋 다 4사분면이 있으니까 4사분면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X축, Y축 이렇게 돼 있죠. 그치? 2, 마이너스 2면 여기 A. 왜 이렇게 안 써져?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B는 7,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와서 이쯤? B. C는 4, 마이너스니까 요 사이고 여기보다 조금 내려와. C.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무슨 자로 된 것처럼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상대적인 위치는 좀 잡아주라고요. 아니 C가 당연히 얘랑 얘 사이에 있잖아 이렇게. 근데 막 그리다가 여기 C 여기다 찍어. 말 됩니까? 아니죠. 네가 그림상으로도 대략적으로 그래도 얘가 어떤 삼각형일 것 같다는 거는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진단 말이야. 얘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길이의 제곱을 좀 비교하시면 되지. 그럼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3의 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이지. 바로 쓸게 이렇게. 이제 써도 돼 이렇게. 얘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인 거 보여요? X좌표의 차이가 2고요. Y좌표의 차이가 3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이네. 벌써 얘 뭐야? 이등변 삼각형인 거 찾았지. 그 다음 또 얘까지 볼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좌표의 차이가 5고 Y좌표의 차이가 1이니까 루트 26이죠. 야 이거 뭐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이랑 같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네. 맞아요? 맞습니까? C가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라고 네가 지금 분석한 거 아니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거 하나 이용해가지고. 맞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너가 그 좌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외심의 좌표는 잠깐 넘길게요. 좌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3페이지 보이죠? 좌표의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기 있죠. 도형을 네가 지금 여기서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 목표는 뭐냐면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올려다가 분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까 이 정삼각형 잡을 때 얘를 원점으로 잡았잖아? 그치? 좌표가 여기는 0,0, 2k, 0, k, 루트 3k 뭐 이 정도로 이쁘게 잘 된 것 같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정삼각형인데 이런 똑같은 정삼각형인데 만약에 얘가 2k,
A, B, C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원점을 여기다 잡아버려.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좌표들이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계산도 양이 많아질 거고요. 맞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말고 딱 여기 중심 있지, 중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를 원점으로 잡아버릴게요. 이래버리면 얘는 이제 좌표가 이쁘게 보여야 되지. 뭐야? K, 0이죠. 이 한 변의 길이가 2K였으니까 이거 반띵이 2K였을 거 아니야. 그래도 왼쪽으로 K니까 얘는 마이너스 K, 0이고 얘는 0, 루트 3K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잘 봐. 너가 분석을 할 때는요. 원점을 어디다가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량이 달라지죠. 분석의 난이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좌표가 간단해지도록 하면 편리하다 보여요? 좌표의 활용? 맞아요? 옆에다 화살표 빼고 적어놔요. 원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점을 어디다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후보군이 뭐냐면 첫 번째 다각형의 직각 모퉁이가 보통 후보고요. 두 번째 대칭점 이런 애들이 보통 후보입니다. 원점 잡을 때 이게 계산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1번, 2번과 같은 거는 지금 봐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 보시면 그 밑변에 중점을 원점으로 잡았죠. 이 대칭점을 중점으로 잡은 겁니다.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3번, 4번 보여요? 3번, 4번. 얘가 1번, 2번. 3번, 4번 보여? 그 다각형이죠? 다각형인데 그 직각 모퉁이 있지? 딱 직각인 그 점 하나를 뭐로 잡았어요? 원점으로 잡았잖아요. 얘를 잡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원점으로 잡을 때. 얘가 3번, 4번이라고요. 계산량이. 아시겠죠? 5번, 6번 같은 건 약간의 센스를 좀 발휘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한테 모든 교과서에,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뭐냐면, 너한테 이제 중선 정리에 대해서 증명해봐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중선 정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정리는 아닙니다. 정리는 아닌데, 이거를 원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량이 확 달라진다를 보여주려고 얘를 끌고 와서 너한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 중선 정리가 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이쪽으로 할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 B, C 이렇게 있고요. 중선이라는 게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이은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중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이은 이 선분을 우리가 중선이다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중선의 제곱 더하기 반띵된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랑 똑같습니다. 얘 더하기 얘의 2배와 똑같아요. 이게 중선 정리거든요. 오케이?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그래도 두 가지는 떠올리셔야 돼. 자, 이제 너 기계적으로 네가 문제를 풀다가 중선이 나왔다 하면 중선은 원래는 뭐랑 되게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삼각형에? 무게중심, 그렇지. 무게중심 딱 떠오르셔야죠. 두 번째로 이제 뭐야? 중선 정리. 이 두 가지가 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중선 튀어나왔다? 혹시 무게중심 묻는 건가? 아니면 이거 묻는 건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얘를 증명해 달라고 한단 말이야. 야, 나 이거 좀 증명해 줘.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거 증명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2- 방식으로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만 가지고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증명한다는 게. 그런데 봐봐. 그런데 이제 너가 여기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저 공식 있지. 저거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원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얘를 좌표평면에 올리는 거 그거 두 개만 가지고도 얘가 증명이 되게 쉽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잘 봐. 나 이거 좌표평면에 올려서 이거 분석할 거야. 오케이? 그런데 딱 보니까 대칭의 중심이 보이지. 대칭점이 보이잖아. 얘를 뭐로 잡는 게 편하겠어? 원점으로 잡는 게 편하겠네? 그럼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X축, Y축 이렇게 있었겠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봐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C라고 할게. C. 이거 한 변의 길이 C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C,0이죠.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C,0 아닙니까? A는 뭔지 모르겠어요. A, B지. 맞아요? 그럼 잘 봐. 왼쪽에 있는 식은 AB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지. 원래 루트 씌워져 있었는데 제곱해놨으니까 루트 벗겼습니다.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 AM은 어떻게 되냐면 AM이 이거잖아요. 그지? 그 얘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BM이 뭐야? 이거지. C. 얘는 C의 제곱의 2배지. 그럼 봐봐. 이거 얼핏 계산해봐도 얘 중간에 2AC 마이너스 2AC에서 사라지죠. 그럼 좌변에 A제곱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있잖아. B제곱은 2개. C제곱도 하나, 하나, 2개 있지. 오른쪽과 같아, 안 같아? 같죠? 증명 끝났습니다, 이게. 증명이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중학교 때 만약에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막 이상한 짓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네가 좌표평면을 올려버리고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을 아는 순간 뭐합니까? 도형을 이런 거 증명한다는 게 너무 쉬워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네가 얘를 원점으로 잡아버리면요 계산량이 또 많아지거든요. 또는 원점을 막 이상한 데다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계산량이 막 엄청 많아집니다. 문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원점을 이렇게 대칭의 중심에다가 놓는 게 훨씬 편하겠구나. 첫 번째.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에서 내가 도형 예방정식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런 도형들을 좌표평면에다가 올려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구나. 맞지? 이런 분석하는 도구들을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들. 이따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하겠지만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도 할 거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4페이지 가시면요 4페이지에 중선 정리라고 되어 있죠. 위에 얘 있죠. 얘 4페이지에 그거 방금 여기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이렇게 증명도 해보세요. 오케이? 모든 교과서 예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제 4번 별표요. 해보세요. 이게 모의고사 4점짜리였습니다. 그거 4번. 자, 문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제 4번처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도요 너가 이제 좌표평면에 올려다가 얘를 분석해낼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찬이는요 이 도로가 교차하는데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답니다. 근데 유찬이는 이 교차점으로부터 4km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대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서진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쪽으로 3km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답니다. 여기에 서진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유찬이가 있고요. 맞죠? 그럼 봐봐. 얘는 딱 직각 모퉁이가 보이니까 얘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데 나는 뭘 분석하냐면 이 선분의 길이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유찬이와 서진이의 거리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얘를 분석하려고 얘를 좌표평면에 올릴 건데 당연히 직각 모퉁이가 보이니까 얘를 뭐로 하는 게 편하겠다? 원점으로 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Y축, X축 이렇게 갖다 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부터 이제 얘네들의 위치가 뭐가 됩니까? 좌표가 부여가 됩니다. 맞죠? 얘는 뭐가 되고요? 4,0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될 겁니까? 0,-3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옵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 뭐라 그랬냐면 유찬이가 이쪽 방향으로요 시속 몇 킬로? 시속 2km로 간대요. 얘는. 그 다음에 서진이는 북쪽을 향해서 시속 4km로 간답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봐봐. t시간 뒤에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t시간 뒤에는 유찬이는 2t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t시간 뒤에는 유찬이는 얘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4-2t,0 이랬을 겁니다. 여기까지 와요? 맞죠? 그 다음 얘는요 t시간만큼 움직인 거리가 4t였을 거 아니야. 서진이는. 그치? 그 얘는 위로 4t만큼 올라왔으니까 0,-3 플러스 4t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와? 그쵸? 그럼 봐봐. 얘가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일 때 너한테 물어본 게 야 그러면 이 거리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거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t시간 뒤에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죠. 맞아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면 4-2t의 제곱 x좌표의 차이가 이거죠. y좌표의 차이는 이거네요. 4t-3의 제곱 에다가 루트 시운값. 이게 지금 뭐야? t시간 뒤에 서진이와 유찬이의 거리죠. 맞지? 다시 t시간 뒤에 서진이와 유찬이의 거리입니다. 맞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잖아. 지금 이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거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k라고 놓을까 이렇게? 얘는 뭐야? t에 대한 이차함수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놈이? 루트만 빼고 보면요. 그럼 얘는 k가 어떻게 될 거냐면 20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6t에 마이너스 24t 그럼 마이너스 40t죠. 그럼 16에 9니까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t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이거 1일 때 최소네요. 즉 1시간 뒤에 얘네들의 거리가 최소였다 이거죠. 도식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너가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얘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몇 배? 2배. 이게 중선정리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얼마? 170이잖아요.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이 반띵이 6이고요.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x라고 할게요. 얘가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6. 이런 관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2로 나누시면 얘는 85는 x제곱 더하기 36이니까 x제곱이 49여서 x는 얼마? 7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7이구나 이거죠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까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분할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분할점이요. 분할점은요, 말 그대로 뭐냐면 분할하는 점입니다. 분할하는 점. 그럼 뭐를 분할하냐 이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분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요. 그런데 이 분할점 공부하실 때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용어가 조금 그렇거든요. 봐봐, 용어가 뭐냐면 내분점, 외분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외분점이나 내분점 어차피 한 세트로 엮여 있는 거라 뭐 딱히 뺄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생긴 거 봐봐. 말이 조금 그렇죠.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얘가 한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자. 그럼 봐봐. 이거 있잖아. 내가 뭐야? 안내자겠죠. 안내자. 외는요? 바깥 외자입니다. 그 다음 분은 뭐야? 분할하는 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그럼 봐봐. 내분점이라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게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선분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선상에서 볼게요. 선분 AB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좌표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선분 AB를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2대1로 내분하는 분할점 좀 찍어줘 라고 했을 때 자, 너가 쌤 내분점이라는 게 안 내자고 외분점이라는 게 바깥 외자인 건 알겠는데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이에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외분점이라는 것 또는 내분점이라는 거 했을 때 어디가 아니고 바깥이냐면 얘네 이 사이가 안에 있는 겁니다. 안. 여기가 아니고 얘네 바깥 있죠. 선분 바깥. 여기가 바깥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2대1로 내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A까지의 거리가 2칸일 때 B까지의 거리는 1칸인 점인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선분 AB를 3칸으로 쪼갰을 때 총 3칸으로 쪼갰죠. 그때 A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1칸인 점인데 어디 있어야 돼? 선분 AB 위에 있어야 되지.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잘 봐. 선분 AB를 3칸으로 쪼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쪼갰죠. 맞지? 그 다음 A까지의 거리가 2칸인데 B까지의 거리가 1칸인 점은 어디야? 여기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분점.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잘 봐.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분할점을 찍어달래요. 외분한대요. 외분. 오케이? 그 외분점 니네가 딱 볼게. 봐봐. 얘 말뜻이 일단 선분 AB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봐봐. A까지의 거리가 몇 칸? 2칸. B까지의 거리가 몇 칸? 1칸인 거지. 그럼 A까지의 거리가 더 멀잖아. 그럼 봐봐. 얘 기준 바깥이라 그러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죠. 그럼 A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야 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 왼쪽, 오른쪽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오른쪽에 있어야 A까지의 거리가 더 먼 거 아니야? 이쪽에 있으면 무조건 A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 그럼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지. 그 다음 봐봐. A랑 B가 몇 칸 차이야? A와 B까지의 거리가? 한 칸 차이지. 그럼 얘를 한 칸으로 그려. 한 칸. 그리고 한 칸 더. 가 뭐야? 얘가 2대1 외분점인 거지. A까지의 거리는 2칸이고 B까지의 거리는 한 칸이잖아. 얘가 선분 AB의 보다 2대1 외분점인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럼 자, 몇 가지 좀 해볼게. 너가 어디 혹시 연습장 같은 거 있니? 아, 거기 있지? 내가 그려놨을 거야, 아마. 아, 거기 있다. 5페이지. 5페이지 보입니까? 네, 선분, 내분점, 외분점을 좀 표시를 해볼 건데, 지금 총 위에 4개 있죠, 4개. 4개 있는데, 맨 위에랑, 아, 미안해.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만 할게요.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요. 해보세요.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랍니다. 맞지? 내분하는 점이니까 일단 선분 AB 위에 있어야 될 겁니다. 맞죠? 요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요 안에. 맞죠? 자, 이랬을 때 선분 A까지의 거리가 3칸, 선분 B까지의 거리가 2칸인 거니까 총 몇 칸으로 쪼개라는 이야기입니까? 5칸으로 쪼개라는 이야기야. 그치?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잖아. 그치? A까지의 거리가 3칸이니까 여기겠죠. 그치? 이게 1번 점이었을 겁니다. 1번 점. 근데 마찬가지죠. 선분 BA면요. B까지의 거리가 3칸, A까지의 거리가 2칸인 거죠. 그치? 이거 바뀌었잖아요. 이 앞에 맞춰주는 겁니다. B까지의 거리가 3칸, A까지의 거리가 2칸인 겁니다. 이렇게 비율이. 그럼 B까지의 거리가 3칸이니까 여기겠죠. 그치? A까지의 거리가 2칸이니까 여기가 2번. 이거겠죠, 지금.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볼게요. 오른쪽 거 지금 외분점 보시면 선분 AB를 3대1로 외분해달래요. 그치? 어디까지가 더 멉니까? A까지가 더 멀죠.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맞지? 그 다음 봐봐. A, B가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 나지? 맞지? 선분 A, B가 지금 2칸 차이 나잖아. 그럼 얘를 2칸으로 쪼개.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치? 맞나요? 그 다음에 A까지의 거리가 3칸이니까 여기 한 칸 더 가. 그럼 이거지 지금. 맞아요? 외분점 이렇게 빠르게 구하는 방식 이거 익히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점이지. A까지의 거리가 3칸, B까지의 거리가 한 칸인 외분점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선분 BA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래. 그럼 B까지의 거리가 3칸이죠. 더 멀잖아. 그럼 B까지의 거리가.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2칸 차이인 거 똑같으니까 여기가 2번이겠네요. B까지의 거리가 3칸, A까지의 거리가 한 칸인 외분점이죠. 얘가. 맞나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얘가 1대3 외분점이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봐봐. A까지의 거리는 한 칸, B까지의 거리는 3칸이니까 그냥 뭡니까? 얘가 3번이죠. 외분점. 똑같죠, 이건? 선분 BA를 1대3으로 외분해달래요? 그럼 여기가 뭐야?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4번이네요. 맞나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아,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알 텐데 그럼 쌤, 이건 알겠는데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네들의 좌표 이게 좀 궁금하죠?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지울게요. 네. 자, 먼저 수직선상의 좌표를 구하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내분점 좌표, 외분점 좌표 구해내는 방식도 알려줄게요. 오케이? 네. 그럼 봐봐. 첫 번째로요. 수직선상에서 증명하고요. 이거 그냥 좌표 평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좌표가 점이 이렇대요. 이렇대. 근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랍니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요 점의 좌표를 좀 구하려고. 오케이? 요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 말뜻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M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N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A잖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B 아닙니다. 큰 데서 작은 거 빼야죠. B-X죠. 그럼 B-X고, 그치? 근데 이게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 M 대
n이어야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mb-mx는 nx-na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 주시면 x가 m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지, 지금 정리해보면. 그럼 봐봐. 이거를 매번 이 짓을 할 수 없잖아. 매번 이 짓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빠르게 구하는 거. 왜 내분점 좌표 구할 때는요, 여기 분할 비율 적어놔요. m, n 적어놔. 오케이? 그 다음에 거리가 m인 게 해당하는 게 여기지. a. 그 아래다 적어. 그 다음에 거리가 n인 게 b지. b 적어. 이렇게 적었죠? 맞지? 그 다음에 자, 내분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할 비율끼리 더해. 일단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곱한 거 곱해가지고 더해줘요. 그게 뭐냐면 mb 플러스 na죠. 이렇게. 맞나요? 그쵸? 네, 일단 이거 적어놔요. 옆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외분점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요, 얘가 이렇게 a, 그 다음에 얘도 b, 얘가 m 대 n이랍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라고 할 거고, 얘는 말뜻이 뭐냐면 선분 AB의 m 대 n 외분점이죠. 선분 AB의 m 대 n 외분점입니다. 맞지? 그리고 당연히 m이 더 컸겠죠,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와 있겠지. 여기까지 오죠? 그럼 얘도 한번 구해볼게요. 봐봐. 아, 그럼 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b인데 그게 몇 대 몇이다? m 대 n이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mx-bm은 mb라고 할게요. mx-mb는 nx-na고요. 정리해 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m-n분의 mb-na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외분점 좌표죠. 그럼 봐봐, 얘도 똑같은데 매번 이 짓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적어. 분할 비율 적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가 m에 해당하는 게 a잖아, 좌표. 그치? n에 해당하는 게 b잖아, 이게 좌표. 이렇게 적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사선으로 곱하고 하는 거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분할 비율끼리 빼. 물론 양수가 나오게 빼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나중에 부호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거 mb, 이렇게 곱한 거 na인데 외분점은 빼줘요. 이렇게. 부호만 달라요. 메커니즘 똑같고요. 아시겠죠? 이게 내분점 좌표, 이게 외분점 좌표입니다. 그치? 수직선상에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내가 너한테 야, 이거 m 대 n 내분점 좀 구해줘 이런단 말이야. m 대 n 내분점 좀 구해줘. 오케이? 그 얘는 뭐냐면 두 번 쓰는 겁니다. 뭐냐면 잘 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지금 닮음이잖아요. m 대 n. 내가 지금 이거 평행선 그어 넣었으면 이거 닮음이죠, 이렇게. 맞죠? 여기 m 대 n이면 여기도 뭐야? m 대 n이지. 맞아요? 그럼 얘는 여기가 x좌표가 뭐냐면 x2고 여기가 x좌표가 x1이잖아요. 그래서 m 대 n이니까 이거 x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까 수직선에서 구했던 거.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도 내가 y좌표 가지고 또 m 대 n인 거 이용해서 뭐 하시면 돼? 이 구하시면 되지. 그래서 결국에 얘는 그냥 뭐냐면 하나 더 쓰는 거야. 그냥 아까 x좌표 하나만 봤잖아. 좌표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적어. 분할비율 적었죠? m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얘지. 얘 적어. x1, y1 적었죠? n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여기까지지. 그애는 x2, y2 적어줘. 이렇게. 맞아요? 똑같아요. 그럼 내분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할 비율끼리 더해. 더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데 쌤 이렇게 곱할 때 어디다 곱해요? x좌표 구해야 되니까 먼저 x좌표 먼저 곱해. 그 다음에 x좌표 먼저 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m x2 더하기 n x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야? 내분점의 x좌표인 거야. 그럼 하나 더면 이제 y좌표 구해야 되지. m 플러스 n 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뭐야? 내분점의 y좌표. 그러니까 하나 더 한 거야, 하나 더. 아까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돼서 하나 더 하는 거야. 아시겠죠? 메커니즘 똑같은데.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까지의 거리가 M이고 B까지의 거리가 N인 이런 외분점 좌표 구해볼게, 얘.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이 봐봐. 이렇게 적었잖아. 이렇게 적었겠지. 그럼 외분점 좌표는 어떻게 해야 돼? 분할 비율끼리 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mx2 빼기 nx1 요게 외분점의 x좌표, 그치? 다음 m 빼기 n 분의 my2 빼기 ny1이 뭐야? 외분점의 y좌표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어딨냐면 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지금 증명한 거 적어 놓은 거거든요. 증명한 방식. 만약에 헷갈리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직접 해보시면 베스트겠지만 거기까지는 바르지 않고요. 7페이지로 가시면 7페이지에 그 어드바이스 보입니까? 두 번째 어드바이스? 그거 방금 설명한 거 있죠? 이거 빠르게 구하는 방법. 그거 도식화해 놓은 거 있습니다. 맞지? 먼저 분할 비율 적어 놓고 곱한 다음에 내분점은 뭐 한다? 더하고 외분점은 빼고. 맞지? 맞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8페이지로 가면 됐고 뭐 외분점의 방향 이거는 뭐냐면 먼 데가 그러니까 더 먼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치? 아까 말했던 거. A까지의 거리가 더 멀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어디가? A까지의 거리가 더 멀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외분점이 반드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냥 적어놨을 뿐이야. 됐고요. 8페이지에 어드바이스 맨 아래요. 8페이지 어드바이스 맨 아래 별표요. 이게 내분점, 외분점, 특히 수학 공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식 딱 봐요. 박스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 공식 외우고 막 적용해요. 그것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고난도 문제들에선. 좌표 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 의미를 아까 내가 너한테 이거 찍어보라고 막 연습시켰지.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렇게 연습시켰잖아. 그거 못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제대로. 그게 뒤에 어딨냐면 문제로 가보시면 9페이지에 잠깐만요. 9페이지에 이거 확인만 하고 갈게요. 9페이지에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보이죠? 그럼 뭐다? 그냥 X좌표, Y좌표 두 번 쓰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맞지? 그 다음 아래가 증명하는 과정인데 안 읽어볼 거잖아요. 그쵸?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 평행사 변형의 선분의 길이의 비랑 뭐 마름모의 성질 이런 것들을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가시면 삼각형의 넓이에 비해서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뭐 그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심화 내용들이니까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나오면 하나 할 거고요.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예제 6번 별표 많이 그 다음에 7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6번이 아까 대표적으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좌표를 구하고 공식 대입해서 넣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핵심적인 의미가 파악이 돼야지만 이런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P랍니다. 그럼 AB를 3대1로 내분하니까 4칸으로 쪼개놓고요. 여기가 P죠. 맞지? 이게 선분 AB의 3대1 내분점입니다. 맞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선분 PB를요. 선분 P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랍니다. 맞지?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2대1이면요. 얘가 한 칸 차이고요. 그 다음 P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B까지의 거리가 1칸이니까 얘죠. 맞아요? 얘가 지금 뭐냐면 Q죠. 그럼 내가 지금 얘네들의 좌표는 아예 몰라. 그런데 이건 알지. 잘 봐. AQ면 뭐야? AQ면 몇 칸이야? 길이가? 5칸이지. 그 다음에 BQ면 몇 칸이야? 한 칸 아니야? 그럼 걔가 뭐야? 비율이 5분의 1이겠지. 맞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너네가 많이 하게 된다고요. 단순히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2번, 7번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봐요, 7번. 8번도 해보시고. 7번은 쉽네. 8번도 별표인데 얘가 이제 그리고 할게요. 자, 선택지가 있어요. 잘 봐, 잘 봐. 봐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막 그릴 거야. 1,-4고요. 그 다음에 7,8이래요.
그럼 너가 나한테 한마디 해야 되거든. 쌤, 1,-4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맞지? 무슨 말이냐면 좌표평면에다가 정확하게 그리면 1,-4는 여기 어딘가 있고, 그 다음에 7,8은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치?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좌표평면에 그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그냥 직선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실제로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얘를 돌렸다고 봐. 그냥 어차피 나 이거 분석만 할 거니까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것만 구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선분 AB를 세 칸으로 쪼개놔. 여기지. 이게 P죠. 그쵸? 네. 1대2구나. 미안. 다시. 이게 P죠.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냐면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래요. 선분 AB를 2대1이니까 AB가 한 칸 차이 나죠. 그치? 한 칸. 2대1 여기죠. 얘가 Q래요.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얘가 쭉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쵸? 근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선분 PQ의 길이 구해달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좀 구해달랍니다. 맞죠? 그럼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잘 봐봐. 자, 이거 1대1 내분점 P 좌표 구해요. 그 다음 이거 2대1 외분점 Q 좌표 구해.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잖아. 맞아. 맞는데 계산량이 더 많아.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다른 계산 없이. 얼마냐면 6의 제곱에 12의 제곱이니까 루트 180이네요. 이게 6루트 5죠. 맞아? 그런데 야 이거 봐봐.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할게. 여기도 네가 네 칸, 아이고 4칸, 5칸, 6칸인 거 아니야? 초록색 한 칸이고 3칸이니까 4칸, 5칸, 6칸이지. 그치? 그럼 봐봐. 3칸의 길이가 뭐야? 이거지 지금. 3칸의 길이를 뭐라고 할게? 너가 구하는 건 몇 칸? P부터 Q까지니까 몇 칸? 5칸이잖아. 나는 5K를 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야? 얘는 6루트 5 곱하기 3분의 5지. 맞아? 그 얘는 얼마겠어요? 10루트 5죠. 여기까지 옵니까? 맞아? 그럼 얘가 길이가 10루트 5인데 이거 뭐 해달래요? 제곱해달라면 얼마? 5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계산량이 훨씬 줄죠.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이러니까 지금 오래 걸린 거지. 맞죠? 그래서 단순히 내분점, 외분점 좌표만 구해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 잘하는 건데, 일단 처음 할 때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면서 약간 이런 정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쳤다가 뒤에 무게중심부터 좀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이제 너네가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요,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쌤, 저 무게중심 2-2 때 배웠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요,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와 성질만 배웠던 거죠. 맞지?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초점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무게중심 까먹은 사람 있을까봐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 좀 할게요.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무게중심이라는 게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어요. 이렇게. 그 다음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교차점이, 이 점이 뭐라고요? 무게중심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거는 딱 교점이 하나만 생깁니다. 두 개가 안 생겨요. 유일하게 존재하죠. 이거는 뭐 증명할 것까지는 없고요.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 딱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알겠죠? 이랬을 때 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 얘네가 싹 다 어떻습니까? 같죠? 이 6개가. 맞죠? 그 다음 무게중심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무게중심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2였을 때 이 나머지 대변의 중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1이지.
맞지? 얘가 그럼 뭐야? 2대 1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이제 너가 내분점을 배운 관점에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얘는 선분 AM에 몇 대 몇 내분점? 2대 1 내분점이네. 그치? 다시 선분 AM에 2대 1 내분점이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좌표평면에다 올려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좌표평면에다 올렸습니다. 얘를요. 그럼 얘를 X좌표, Y좌표 X1, Y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2, Y2라고 하고 얘는 X3, Y3이라고 할게요. 그럼 중점이니까 자 앞으로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얘네 X좌표 평균 내고 Y좌표 평균 내시면 되죠. 왜 그런 거냐면 1대1 내분점은 1, 1, 그 다음에 X1, X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금 곱하는데 1 더하기 1분의 X2 더하기 X1이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평균 낸 거지. 마치 중점 앞으로 평균 내면 됩니다. 그냥 잘 봐.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아 얘랑 얘 평균 2분의 x2 더하기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이죠. 여기까지 올까요? 그럼 잘 봐. 아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2대1 내분점인데 2에 해당하는 게 a고요. 얘가 x1, y1이고 얘가 2분의 m이고요. 여기 지울게요. 2분의 x2 더하기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직접 내분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 더하시면 분할 비율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치? 봐봐. 이렇게 곱해. 그럼 어떻게 돼? x2 더하기 x3만 남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x1만 남네요. 이게 무게중심의 x좌표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 y좌표도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했을 때 곱해주면 y2 더하기 y3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y1이지. 맞아?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잘 봐. 이거 3분의 봐봐 3분의 x좌표들이 합이지. 그럼 이거 뭐야? x좌표의 평균. 그렇지. x좌표의 평균이죠. 맞지? 얘는요 y좌표의 평균이지. 아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의 평균 콤마 y좌표의 평균이네. 맞지? 근데 이거 되게 직관적이야.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너 피자 한번 생각해봐. 피자 이렇게 원판이잖아. 그 무게중심이라는 게 딱 찍었을 때 이거 안 떨어지는 거잖아. 무게배분 잘 돼 있는 점이지 그거. 그럼 약간 평균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라는 거 되게 간단하죠?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요 놈이 2,7이라고 하고요. 얘가 1,2라고 할게요. 그 다음 얘가 3, 얼마라고 할까? 6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무게중심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면 자 x좌표 평균 내면 얼마입니까? 1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림 되게 이상한 2네요. 미안. x좌표 평균 2죠? 얘는 2, 그 다음에 y좌표 평균은 15니까 5겠네요.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요. 무게중심 좌표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13페이지 보시면요. 그 좌표 평면 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박스에 보이죠? 네. 거기에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하는 방식이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그냥 2대1 내분점 구하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오케이? 네가 직접 해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고요. 아래 그 무게중심의 성질 뭐 전체적인 거, 기본적인 거 적어놨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까먹으셨으면 14페이지로 오시면 그 어드바이스에 있는 거 징그럽게 생겼죠. 그치? 그거 심화나 내신 대비할 때 무조건 나오는 거라서 써놨는데 지금 당장은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내용은 아직 안 할 거고요. 10번이랑 11번 두 개 할 겁니다. 그 11번 별표 많이요? 해봐요. 선생님 계산 좀 닮았다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의도가 아닌데. 아니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때. 자 보겠습니다. 이제 10번 보시면요. 너한테 이렇게 삼각형 주어져 있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좀 구해줘 이거지. 그치? 무게중심 좀 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무게중심이니까 이거 중점이라면서요?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무게중심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의 2대1 내분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그대로 적을게요. 그래서 2
1, 다음에 얘가 2에 해당하는 게 a이고요. 1, 마이너스 2, 1에 해당하는 게 m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 4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내분점 좌표니까 내분 비율 더하고요.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했을 때 1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2 더하기 1분의 곱했을 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거네요, 그치?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네요.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런데 또 이것도 가능하죠. 잘 봐요. 봐봐. 이게요. B랑 C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맞지? 네. 그러면은 X좌표의 평균이 마이너스 2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X좌표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4죠. 이거 두 개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4여서 평균 낸 게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Y좌표의 합은 얼마? 8이었겠죠. 그럼 잘 봐. 얘가 두 개 X좌표 합이 마이너스 4인데 거기다 1 더했으니까 전체 X좌표 합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그 평균 내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Y좌표의 합은 8인데 거기다가 뭐 더했어? 마이너스 2 더했잖아. 그 Y좌표의 합은 6이죠. 그 평균 내면 얼마? 2지. 돼요? 사실 요 개념만 들어가면 그냥 바로 가능하죠. 이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네. 이거 앞에 필기 잘 해놔요.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요. 삼각형의 중점을,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삼각형의,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새롭게 만들 거라고요. 그치? 그럼 봐봐. 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중점의 좌표니까 얘가 2분의 x1 더하기 x2, 옆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보고.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고 얘는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이고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3, 2분의 y1 더하기 y3이지. 그쵸? 잘 봐. 좀 재밌는 게 있어. 잘 봐. 봐봐. 자, 얘네들이 x좌표의 합이 얼마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지. 봐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중점을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 있죠? 봐봐. 얘도 x좌표의 합이 얘 더하기 얘인데 x1은 2분의 1 했고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아니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자, y좌표도 이렇게 더해. 이렇게 더하면 뭐야?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죠. 그 y좌표 합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x좌표 합이 변화가 없고 y좌표 합이 변화가 없네. 그럼 뭐가 변화가 없겠어요? 무게중심이 변화가 없겠죠. 그럼 무게중심은 어떨 거다? 똑같을 거다. 맞아? 그래서 굳이 나한테 이 상황에서 너한테 야 이거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이 중점의 좌표를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얘네들 가지고 뭐 하면 돼? 무게중심 좌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이 문제죠. 해봐. 11번. 그럼 딱 보자마자 그냥 뭐야? 무게중심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2, 그치? 2,6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합은 얼마? 8. 오케이? 그 핵심만 이해하시면 어렵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거.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나 남았네. 이제 12번이요. 하세요. 이거 고덕중 혹시 고덕중 2- 니네 거기 프린트 줬던 거 기억나요? 그때 막 평균 50점대 나왔을 때 그때 맨 뒤에 했던 문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너한테 뭘 물어봤냐면 지금 이 축으로부터 얘네들의 거리가 10이고 6이고 24래요. 맞지?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이 축까지 그은 수선의 길이가 얼마야 이거지. 그치? 맞죠? 야, 근데 있잖아, 요게 X축이라고 보면요, 얘를 X축이라고 보면 좌표 평면에 올린 겁니다. Y축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Y축 여기다 올릴게요. 그리고 내가 A, B, C에 대한
요 거리 정보는 전혀 없으니까 x좌표는 몰라요. 근데 y좌표는 알죠. 얘가 x축이라고 보면 얘 y좌표가 얼마야? 10이지. 얘는 y좌표가 얼마야? 24지. 얘는 y좌표가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얘네들의 y좌표의 합은 40이죠. 그러면 무게중심의 y좌표는 3분의 40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 y좌표 아니야? 3분의 40이네. 맞아요? 길이가 3분의 40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봐. 요게 중학교 풀이 때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좌표평면에 올려다가 분석하고 이런 게 고등학교에서나 가르치니까. 근데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할 때 말이야. 오케이? 이걸 막 해가지고 막 원래 같으면 닮음 이용하고 막 EDL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준 거 피세요.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연습 1번, 2번, 3번 해볼 거고요. 4번, 5번이 별표입니다. 1, 2, 3은 너가 지금 해볼 겁니다. 근데 밑에 박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셔도 좋은데 연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식 적용 연습하시고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라고 있는 거지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다. 해보세요. 3번까지는 다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4번부터 보겠습니다. 연습 4번 보시면요, 너한테 외심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그럼 아까는 쌤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냥 x좌표의 평균 냈고 y좌표의 평균 냈으니까 외심의 좌표도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어요. 빠르게 구해내는 방식이. 그러면 외심의 성질만으로 너가 접근을 하셔야 될 건데, 외심이라는 게 뭐였냐면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야, 이 삼각형의 외심 좀 찍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쌤 여기요? 돼요? 안 되죠. 왜? 작도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작도라는 건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거. 그 외심의 작도법 했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뭐였어요? 삼각형의 뭐의 교점이었습니까? 각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었지. 그래서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막 그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었어. 교점 생겼죠. 얘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외심이잖아요. 그치? 얘가 외심이고 얘는요, 그릴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원 있죠. 이런 원. 맞아요? 이 원이 지금 뭐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외심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 외심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반지름으로 다 똑같죠. 이게 외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외심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거, 얘랑 얘는 싹 다 뭐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 외심의 위치는 뭐마다 달라요? 삼각형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직각 삼각형은 외심이 변 위에 있습니다. 맞지? 예각 삼각형은 이렇게 내부에 있고요. 둔각 삼각형은 이렇게 내가 둔각이면은 외심이 어디 있습니까? 얘 외심이 이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외심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지금 이 문제에서요, 내가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 있죠, 그치? 봐봐요. 이랬을 때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뭐 찾아달래요? 외심 찾아달래요. 맞지? 맞죠? 외심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방식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 내가 외심의 성질 써먹게. 외심이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야. 그치? 맞죠? 여기 5야 5. 그럼 나는 뭘 찾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한 거? 같은 이 지점을 찾을 거야. 오케이? 그 외심의 좌표가 뭔진 모르겠다만 얘를 A,B라고 놓을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A-3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인데 루트 그냥 나 루트 둘게.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맞아? 그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지. 첫 번째 식 하나. 이거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 끄 집어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같아야 되니까 루트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를 뭐 하시면 돼? 정리하시면 되지. 이게 첫 번째. 그게 거기 풀이 방식에 적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해. 맞지?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번엔 작도법으로 접근할 건데, 물론 이거는 너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 네가 어느 정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이거 배우면 이렇게 풀게 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이거 어떻냐면요, 얘 봐봐, 요거 같은 라인에 있죠, 이거. 맞지? 그 얘 수직 이등분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이니까 3만큼 중점이 뭐야?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맞습니까? 그럼 얘 수직 이등분선은 뭐였을 거냐면 이렇게 쭉 와서 x는 2라는 직선이지.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x는 2라는 직선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와. 그 다음 잘 봐. 얘 있지, 얘.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 얼마야? 1이죠. 기울기 1이지. 그치? 그러면서 3,3 지나면 기울기가 1이면서 x가 3일 때 y가 1이어야 돼? 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얘는 뭐야? y는 x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직선이 뭐야? 그냥 y는 x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얘랑 직교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수직인 직선. 그러면 얘랑 수직이면서 얘랑 직교하면서 얘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뭘 지나야 되냐면 요게 중점이 얘랑 얘의 중점이 1,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요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x는 2의 교점 구하면 이게 뭐다? 외심인 거지, 지금. 그럼 x가 2일 때 y는 얼마인데? 0이잖아, 이거, 그치? 그럼 외심의 좌표가 얼마였을 거다? 2,0이네 라고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 처음에.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면 지금 여기서 약간 머뭇거리는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건데. 맞지? 이거 제대로 하면 이거는 뭐다? 결국에 대부분 이 작도법으로 구해요. 이거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2,0인 거 보이죠? 그래서 b-a는 얼마였을 겁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지? 오케이? 네. 얘가 어떤 말뜻이냐면 뭐 할 때 좀 해석 좀 해줄게요. 얘가 원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8,15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8,15. 아유, 너무 긴데? 그냥 형이 좀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8,15. 그림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이때 P가 막 움직여. 밑줄 쳐봐. 임의의 점 P죠. 임의의 점 P. P는 좌표평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있잖아, 이 생각 좀 해볼게. 점 2개 찍어 놓고요. 점 2개 찍어 놓고 P가 만약에 여기 있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지, 일단. 맞지? 얘가 지금 뭐라고요? A랑 B? 뭐 A랑 B라고 할게. 여기 P라고 하고. 그럼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선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그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지, 너한테. 맞죠? 그럼 봐봐. P가 봐, 여기 있어. 그렇구나 하고 막 P가 움직여. 한 이쯤 있어. 막 움직이죠, 그치? 얼핏 봐도 얘가 더 짧죠? 막 움직여. 그럼 P가 여기 있어. 그러다가 P가 그러면 최소,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지금 문제 상태 보니까 일로 가면 더 커지지, P가. 점점 이렇게 가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잘 봐. P가 그냥 이 선분 위에 있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선분 위에 있어버리면 AP 더하기 BP가 그냥 뭐야? AB의 길이잖아. 맞아? 선분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얘는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그냥 선분 AB의 길이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얘 최소는 뭐다? 선분 AB의 길이구나, 이거지, 지금 상태가. 맞아.
그치?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만약에 이거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아주 잘하는 거야. 잘 봐. 얘가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P가 여기 바깥에 있어. 이렇게 있다고. 얘는 지금 삼각형을 이루고 있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 봐봐. AP 더하기 BP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때야 돼? 크겠지. 왜? 삼각형에서 세 변의 관계식이 있어. 한 변은 반드시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삼각형을 이룰 때 이런 관계가 있지. 맞지?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뭐보다는 반드시 클 거다. AB보다는 반드시 크다는 이야기지.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 어떤 경우야?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AP 더하기 BP가 뭐가 된 거야? AB가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아 삼각형을 이룰 때는 이렇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이러니까 아 그러면 AP 더하기 BP라는 놈이 AB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겠네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AB인 거지 이렇게. 맞아요? 이거 정석 연습 문제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요. 별표하시고 나올 때만 하시면 돼. 처음에야 지금 막 기호도 있고 막 짜증나. 근데 어차피 처음이니까 아 이게 이 정도 느낌이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알아두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냐면 2.5 그 원점이랑 마이너스 8,15야 이렇게 있죠. P가 막 움직이는데 AP 더하기 OP가 최소여야 된대. 맞지? 그럼 삼각형을 이룰 때가 아니고 어느 때? 그냥 한 직선일 때가 최소라고. 맞지? 그럼 이때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니까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뭐랑 똑같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똑같잖아. 맞아? 그 225에 64니까 17이네. 이거죠. 맞습니까? 최소가 17이네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6번은 위에다 적어놔요. 지금 중선정리 증명하는 방식이거든요. 아까 보여줬던 거 그거 있죠? 기억나요? 6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얘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4의 모든 A값의 합을 좀 구해달랍니다. 맞죠? 내가 좌표평면에다 일단 그려볼게요. 조금 그려보시면 얘가 B가 마이너스 3,1이고요. 그 다음에 C는 5,5니까 뭐 한 이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그럼 A가요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뭐 얘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한 변으로 하면 각 A의 대변이 얘였다는 이야기고 얘를 빗변으로 해야 되죠. 얘를 빗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얘가 그림이 조금 그렇게 하긴 했네. 이렇게 생겨서 90도 뭐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근데 A가 뭔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얘는 뭐 A,B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관계를 따라야 되냐면 얘 빗변 피타고라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AB의 제곱 바로 구할게요. 얘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루트 없애려고 제곱바로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8, 4, 루트 80, 8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 더하기 얘가 얼마여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미안해요. A가 4라고 줬네요. 그 B. 4라고 줬으니까 3이죠. 이렇게 3. 얘는 1. 이렇게 된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얘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8이고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6이네요. 얘는 80이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죠. 피타고라스 정립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4는 80이고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2A 넘어서 36이었는데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이잖아요.
그리고 만족시킨 A 값이 지금 실근 2개 나오죠. 그럼 얘는 내가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더라도 합은 얼마야? 근각의소의 관계에 의해서 2죠. 맞습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더요.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한 지울게, 이거. 네. 그 다음에 또 봐봐. 두 직선이 직교할 때, 두 직선이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이거 미리 좀 알아두면 편해서. 두 직선이 직교할 때, 만약에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y는 mx, y는 m'x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두 직선이 직교하면요.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오케이? 왜 그런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잘 봐. 이거 옆에다 잘 적어놔요. 왜 그런 건데? 라고 얘기하시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mx, 그다음 얘랑 직교하는 직선 y는 m'x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치? 내가 직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요 아무 점 하나 찍어 놓을게요. 1 찍을까? 1? x는 1 찍을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좌표가 1,m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1,m'이죠. 여기까지 오나요?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m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m'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이잖아요. 맞아요? 너 직각삼각형의 닮음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봐봐. 여기서 수선 내려.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나?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기억나?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기억나? 그럼 잘 봐.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러면 1은 m 곱하기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따라서 mm'은 뭐야? 마이너스 1인 애가 증명됐지 지금. 아, 그러면 내가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 직교하는 직선의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잘 봐. 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어때야 되는 상황이야? 직교해야 되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x변화량 5-a분의 1이죠. x변화량이 5-a고 y변화량은 1이잖아. 그치?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x변화량이 a 플러스 3, y변화량이 3이네. 맞지? 근데 두 개는 어때야 돼? 직교해야 되잖아. 그치? 그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거 정리 좀 해볼게. 봐봐.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얘가 이거 분모만 이거 지금 부호 좀 바꿀게. a-5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양변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해버리면 좌변에는 3만 남고 우변에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만 남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은 0이지. 그럼 아까 그 식이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오죠. 중간에 이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훨씬 더 간단하잖아 얘가.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나면 너가 훨씬 더 강한 툴을 하나 장착한 거라서 분석하는 툴이요. 툴을 장착한 거라서 이렇게 빠르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거 말고도. 아시겠죠? 그래서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단원별로 나오는 내용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만 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너가 여태까지 배웠던 도형들의 성질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다 접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배웠던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접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까먹었던 건 다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씩 넣어줄 때마다. 특히 이거 까먹은 사람 많죠. 이거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수능 때. 알겠죠? 직각삼각형의 닮으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7번은 뭐 안 해도 되죠? 네, 그럼 뒤로 와서 8번 해볼게요. 8번 별표요. 이거 봤던 건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해가지고요. 니네 2-2 그 막판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내부에 한 점 아무거나 잡아요.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거나 한 점 잡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고 나서 얘를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얘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수선 그어놓고 나서요. 이렇게 여기를 내가 A, B, C, D로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잘 봐. 야,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왜? 여기가 A고 여기가 C니까 얘는 여기 C, A잖아. 이렇게. 보여? 그러면 요거의 제곱, 얘가 B변이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될 거냐면 B랑 D니까 B제곱 더하기 D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랑 그 다음에 D니까 요건 A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이 길이의 제곱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잘 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A랑 B랑 C랑 D랑 각각 제곱해서 하나씩 있지.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A, B, C가 각각 제곱해서 하나씩 있지. 그럼 같아 안 같아? 같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2-2 때 했던 거라고.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활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뭐 하자는 거냐면 얘를 좌표 평면에다 올려서 분석하자 얘기죠 지금. 맞죠? 그럼 얘가 직각무퉁이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버릴게요.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올려버릴게요. 봐봐. 중학교 2-2 때는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을 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너한테 지금 증명해달라는 게 자 이렇게 제곱의 합이 똑같던데 이거 좀 증명해줘 이거잖아 지금 너한테. 맞지? 그럼 방금 아까 내가 했던 그 방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좌표 이제 설정해야죠. 그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점. 일단 문제 그대로 따라갈게. 얘가 원점이고 얘가 A, B라고 놓겠대요. 얘는 A, 0이겠죠 그러면. 얘는요 B, 0이죠 그지? 아 다시면 0, B죠. 그 다음에 얘가 뭔지 몰라. X, Y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됐어요? 봐봐. 그 다음에 얘랑 얘 거리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얘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맞아? 그럼 잘 봐. 얘랑 얘 더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하시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증명된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이 방식은 중학교 2-2 때 네가 이걸 기억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안 돼. 그럼 뭐야? 그냥 올려다가 그냥 깡으로 해버리니까 되지. 맞아요? 좌표평면 올려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이 아니고 뭐야?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그렇죠? 네, 바뀌어야 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8, 9, 10 7, 8, 9만 할게요. 7, 8, 9 그 다음에 11번 별표요. 7, 8, 9 해보세요. 다 왔어요. 이제 10분 남았네요. 좀만 힘내요. 자, 연습 8번 보겠습니다. 연습 8번 보시면요 요거를 내가 말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A, B 대 BC가 요 비례식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얘가 3대 1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AB 대 BC가 3대 1이라는 이야기는 해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B라는 놈이 A까지의 거리가 3칸이면 B라는 놈이 C까지의 거리는 몇 칸이다? 1칸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B는 선분 AB의 몇 대 몇 내분점? 3대 1 내분점인 거지. 이렇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흘러와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치? 근데 C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C가 A, B인데 4보다 작네요. 여기 안에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A,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야 되네요. 쏘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B가 A까지의 거리가 3이고요. C까지의 거리가 1인데 B는 지금 AC 바깥에 있죠, 그치? 내분점이 아니네요. 미안. 다시요.
B는요, A까지의 거리가 3칸이고, 그 다음에 C까지의 거리가 1칸인 3대1 외분점이죠. 바깥에 있으니까요. C가 X좌표가 4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 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럼 C는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고요. B는 A까지의 거리가 3칸, 그 다음 여기까지의 거리가 1칸인 이런 외분점인 거지. 그지? 맞습니까? 예. 3대1 외분점이니까 이거 두 칸으로 쪼개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상태가. 이렇게 됐겠죠? 그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A 플러스 B 값 좀 구해달래요. 그럼 이제 선택이죠. 잘 봐. 너가 선택을 하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B가 쟤네들의 3대1 외분점이니까 외분점 공식을 쓰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C가 선분 AB의 몇 대면 내분점? 2대1 내분점이지. 이걸로 쓰시던지. 맞지? 근데 이게 좀 더 편해 보이지 않아? 네. 맞죠? 그럼 2대1 내분점이니까 2, 1 적고요. 그 다음에 A까지의 거리가 2칸, B까지의 거리가 1칸이니까 얘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치? 내분점이니까 두 개 분할 비율 더하시고 사선으로 곱한 거 8, 1, 그 다음에도 2 더하기 1분의 1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일 거냐면 3,5죠. 그지? 그래서 두 개 더해달래요. 그럼 얼마?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비례식 표현 나오면은 네가 다시 비례식으로 작성한 뒤에 내분점, 외분점 해석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뒤로 와서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0번 됐고요. 11번 발표반이요. 연습 11번을 내가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너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이거랑 이거의 비율과 같습니다. 맞지? 그래서 내가 M 대 N이라고 하면 여기도 M 대 N이고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요. 증명할 때는 키포인트, 그러니까 키워드들 몇 개 외우시면 되는데 연장선의 억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외우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요 놈과 평행한 선을 하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보이죠. 지금 얘랑 평행하게 닮은 삼각형 보입니까? 그럼 봐봐. 얘랑 동의각, 얘랑 억각.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요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합니까? 닮음이죠. 닮음. 그럼 봐봐. 닮음이니까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인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랑 뭐합니까? 같잖아. 그래서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같다 이거죠. 그치?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맞죠? 이거 물론 삼각비 배우시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 배우시면. 어쨌든 이런데 자 이랬을 때 내가 요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이렇구나 하고요. 내각의 이등분선 딱 튀어나오면 이게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요 성질이. 그럼 자 이 문제 볼게요. 연습 1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좀 그릴게요. 그랬고 6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내각의 이등분선이래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얘가 선분 BC의 내분점인 건 보여요. 맞지? 내분점인 건 보이는데, 그럼 얘는 분할 비율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4의 제곱이니까 4루트이죠. 바로 이렇게 써도 돼요?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X좌표의 차이가 4고 Y좌표의 차이가 4니까 루트 32에서 4루트 2잖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2의 2니까 2루트 2네요. 이거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비율이. 아, 그럼 얘도 여기가 2대 1이었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선분 BC의 2대 1 내분점이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맞아? 그럼 내분점이니까 저거 2,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죠. 그치?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지금 해줘야 되니까 3분의 8의 6, 3분의 8의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2, 3분의 10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0을 해달라며 얼마? 20 요거죠, 지금 문제 상태가. 맞아요? 그치? 그런데 아니야. 그래서 5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빨리 가서 밥 먹어. 밥 먹고 정규 수업은 2시 10분까지 들어오시고 오늘만. 예.